우리 고3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화두인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 얘기 위주로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인거입니다. 너무 지금 핫수상해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어저께부터 계속 지금 기자분들하고 통화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이제 SBS 3시 뉴스에 나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지금 이 수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본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대학 입시를 우리가 치를 때 지금 정부에 해당되나?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5년 차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안 바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무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4월 달에 이주호 장관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밀어놨어요. 밀어놔가지고 내년 달 이제 본격적으로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밀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다음 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금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입시에서 무언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다음 주 주말까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무엇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일이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 거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킬러 문항 가지고 수능의 킬러 문항 가지고 처음에 화두가 던져졌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흘러가는 쪽이 뭐 여러 가지 사교육 억제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 공교육 정상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몇 가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5개년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른다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중에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년 전에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학생부를 볼 때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된다. 그래서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져요.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작년에 입시 결과를 지금 발표를 6월 1일 이전에 모든 대학교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를 다 했더니 나온 입시 결과가 뭐냐면 자사고나 외고 쪽으로 합격자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얘기하면 내신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점점 더 자사고가 중요해지고 유리해지는구나. 외고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조금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첫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으니까 1학년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신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신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이 지역이 대치동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가 경기고일 수도 있고요, 단대부고일 수도 있고요, 숙명여고일 수도 있고요, 중대부고일 수도 있어요. 이런 학교들의 내신은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고등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에요. 이 경쟁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 공정하냐 공평하냐 이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와 친구 관계에 맺어지게 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업 수준이 떨어지면 내신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내신 하나를 딱 봤을 때 우리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한번 하게 돼요.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느 쪽에 많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 관리를 진짜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고3, 현재 고2까지는 아마 우리 아이들 때도 안 바뀔 거예요.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여기까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이 5개 대학은요. 내신을 수시 모집해서 전 과목의 내신을 반영해요. 그럼 내신을 잘 받는다라는 얘기는 국어 내신과 수학 내신과 영어, 한국사 등등의 모든 과목의 내신을 골고루 잘 받는 게 잘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리 아이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지면 돼요. 친구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국어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한국사 외우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골고루 내신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보낸 게 크게 유리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아이는 무언가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시험 볼 때 경쟁 심리가 굉장히 잘 발동되는 친구라서 이런 내신을 정말 학교 안에서 4% 내에 만들 수 있어. 친구들 학업 수준이 조금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무언가 학교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도 내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신이 중요한 건데 이 종합 전형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사고라는 학교가 굉장히 맹위를 떨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대학들이 판단하는 건 여기서 대학이라는 건 상위권 대학이에요. 상위권 대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를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약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학교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학교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강남 쪽의 일반고, 여기는 학업 수준이 뛰어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학교 안에 특정한 무언가 커리큘럼의 특징이 없으면 많은 친구를 뽑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은 어디서 찾냐면 영재고에서 이런 친구들을 찾아요. 과학고 요즘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과학고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쪽에 대원외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명덕외고, 저쪽 대일외고 이런 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제일 중요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무언가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고등학교 또는 조금 떨어지는 고등학교, 이래서 교과를 노릴까? 아니면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도 학교 레벨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해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정규 내신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러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신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교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2학년, 3학년은 나중에 1학년 올라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 파일은 제가 원장님께 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예비 고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학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흥미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 꼭 될 거야 라고
무언가 직업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하는 걸 저는 예전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문화재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 벌써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 꿈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난 그 길을 직선으로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만약에 강점이요. 수학 과목을 정말 잘하고요. 과학 과목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수학, 과학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친구야 라고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내는 게 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요즘 전국 단위 자사고에 80% 이상의 아이들이 다 자연계 친구들이거든요. 거기서 충분한 경쟁을 내가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내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면 그 학교에 특별한 무언가 진로 선택 과목이, 그 심화 선택 과목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요, 와, 이런 과목을 배우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야, 저쪽에 김천고등학교야, 저쪽에 천안북일고등학교야, 이렇게 무언가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들이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이런 꿈을, 직업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까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의 장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수학이나 과학보다는요, 아무래도 영어 쪽이나 어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고 쪽을 가는 게 꽤 의미가 있겠죠. 외고 쪽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외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꽤 의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영어라든지 어학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아이는 의사도 되고 싶은데요. 자연계 무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되고 싶은데요.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우리 아이가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그럼 문과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외고를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외고로 가셔도 됩니다. 외고로 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시가 발표됐어요. 2학년 친구들의 입시가 발표됐는데 여기에서 서울대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시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문과 학생이 이과로 지원하는 걸 안 막았습니다. 막지 않았고요.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가 막질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요. 제가 대원외고를 들어갔다가 한영외고를 들어갔다가 내신 3등급쯤 받으면 대원외고에서 내신 3등급, 다시 얘기하면 2등급 후반이라든지 3등급 초반쯤 받으면 서울대학교의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한영외고도 2등급 중반, 2등급 후반이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학생부 관리를 해서 문과 쪽에 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아이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모의고사라는 게 뭐죠?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공교육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 교육청 등등에서 모의고사라는 걸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보거든요. 이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뭐가요? 국어, 수학, 탐구 등등의 과목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성적을 딱 봤더니 무언가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라는 성적이 돼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대학을 가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시를 버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서울대는요, 연세대 특기자 전형을 빼고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면접이 수능 뒤에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외고에서 내신을 되게 잘 받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스카이를 문과 쪽으로 붙을 만한 내신을 확보해서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7월달 이후가 되면 고3 친구들이 또 다른 걸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준비할 만한 무언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7월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4개월 정도를 수능학습에다 매진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수능의 기본적인 학습은 해놔야 되겠죠. 또 킬러 문제 배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언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요. 이러면 아예 그냥 서울대 문과 계열 포기하고 정시에 무언가 저쪽에 치대 가야 되겠다. 지방의 의대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성적이 만들어지게 되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현재 고2부터는 일부 대학교를 빼고는 문이과를 완전히 이제 어떤 벽을 벽을 허물어 가지고 이과 친구가 문과로 오는 건 과거에도 됐는데 이제 문과 친구들도 이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이 무언가 명확해서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친구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버리면요. 거기에는 대부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서울대를 자연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의 특장점이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무언가 경쟁을 하는데 안 되면 문과 계열로 자사고를 다니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신은 통합해서 내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학 과학의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뭔가 수시에 대해서 강점이 하나도 없어져요. 외고를 보냈을 때는 우리 애가 국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뭔가 아니면 제2외국어에 대해서 내신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어학의 소질이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서 내신을 관리를 잘하면 수시의 학종을 무언가 만들어 놓고 정시도 노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수학과학의 강점이 있지 않은 친구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게 되면 이런 핸디캡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관심사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를 어떤 대학을 갈 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과 쪽을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까는 우리 아이 중학교 때의 학업 성취도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또 2학년 거는 시간 관계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3학년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11시 반쯤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조금 뒤에 있는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별로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우리 아이를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크게는 이렇게 5개인데요. 여기 실기 특기자라고 되어 있는 이 전형은 예체능계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또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외고 친구들, 일부 과학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 수학과학 내신이 정말 좋고 무언가 비교과가 잘 쌓여있는 친구들 쓸 수 있는 이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제 특정한 거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내신으로 뽑는 2가지와 수능으로 뽑는 1가지,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내가 한 번쯤 도전을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논술,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이 하나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대회를 봐도 예전에 김연아가 나왔던 피겨스케이팅, 손현재가 나갔던 무언가 리듬체조, 이런 건 심판관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각자의 판단으로 점수를 매겨요. 어떤 분은 예술 점수를 어떻게 주고요, 기술 점수를 어떻게 되고요, 막 트리플 악셀,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고요, 이거를 성공을 하면 또 가산점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심판관이 평가를 내리는 게 정성평가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전형은 수능, 교과, 논술은 정량평가예요.
정량평가라는 게 뭐냐? 그냥 주어진 수치대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내신 성적은 누가 더 많이 맞았냐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학생부 교과라는 건 누가 1등급에 더 가깝냐라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정량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건 얘기는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든지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만 높으면 이기는 거고요. 실제로 교과도 내신 성적만 누가 더 1에 가깝냐만 가지면 이기는 전형이 이 정량평가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정성평가 전형은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냐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정성평가로 이렇게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주안점을 줄 거냐, 아니면 이거에 무언가 주안점을 별로 두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낼 거냐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성균관대가 있어요. 성균관대 의예과가 있죠.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정성평가로, 갑자기 커졌네요. 정성평가로 작년에 20명을 뽑는데 1단계 면접을 볼 대상자로 100명을 먼저 추렸어요. 그리고 2단계 면접이 들어갔거든요. 100명을 딱 추리는데 전국에 난다 긴다라는 친구들이 모두 다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100명을 딱 추렸어요. 100명을 딱 추렸는데 100명을 추리고 나서 학교 현황을 봤더니 54명이 영재고 출신이에요. 54명이 영재고 출신이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46명만 자사고라는 거죠. 뭐 하나고일 수도 있고요, 외대부고일 수도 있고요, 김천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이 휘문고일 수도 있고요, 단대부고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46개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6자리를 갖고 경쟁을 하는데 일반고에서 합격한 비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대학 입장에서 이런 거죠. 학생부 정성평가는 대학 입장에서 자기들이 무언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뽑을 건데 내신의 절대값이 1이야 이런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언가 다양한 경험, 깊이 있는 탐구,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재고 애들이 많이 붙는 거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많이 붙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성평가는요,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런 영재고,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등의 비율이 거의 50%가 넘어가요. 50%에 육박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대학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대학들은 이렇게 된다. 그럼 나머지 인원이 일반 학생들, 일반고 TO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형은요, 모집하는 인원은 주요 대학교가 약 10,000명 정도로 이 교과 전형 약 3,000명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 이상의 대학교까지를 싹 빼버리면, 외고까지를 싹 빼버리면 일반고 TO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교과나 종합이나 인원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일반고를 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받는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을 잘 받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신을 진짜 받아서 우리 아이가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그러면 모든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까지 관심 학생으로 무언가 이 친구들을 분류하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비교과를
조금 더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자기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것 플러스 이것까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를 보내요. 이걸 잘 받기 위해서. 그럼 이거랑 이게 동시에 준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등학교의 핸디캡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그런 고등학교는 수능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라고 질문하면 친구들의 학업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능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아이들 수준의 중간 정도 레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는 굉장히 쉬울 수는 있는데 수능이라는 걸 학습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질문하면 부모님의 원래 생각대로 아이의 원래 욕심대로 내신을 계속 잘 받아 나가면 이걸로 그냥 대학 가면 돼요. 왜요? 이게 수시 모집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걸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표 대학교를 설정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내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수능을 내가 혼자 공부해야 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 수업이라는 건 수능 준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쪽에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이거나 무언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기본적인 토양들은 만들어진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전국대학교인데요. 전국대학교를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주요 대학교를 이렇게 보면 주요 대학교나 의예과나 상위권 의학학 계열도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지방에 있는 의대나 지방에 있는 약대들도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37%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이상의 학생들을 절반 이상 뽑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버리면 약 18%, 19%가 안 되겠죠. 18%라고 잡으면 일반고 TO가 18%쯤 되는 거고 교과 전형이 13%쯤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사고나 과고 영재고 아니면 외고 이 이상의 대학교에 그럼 이 전형의 TO도 약 18% 정도가 되겠죠. 그럼 자연계 입장에서는 영재고가 경쟁 상대예요. 의대 쪽은 과학고 친구들을 거의 뽑지 않기 때문에 여긴 해당이 안 되고 전국 단위 자사고랑 영재고가 합쳐서 18%의 인원을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무언가 되는 거고 문과 쪽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외고 친구들 위주로 경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서울대를 40명 정도를 수시에서만 합격을 시키죠. 그 이유는 외고 학생들 대원외고의 경쟁 상대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한영외고라든지 명동외고 이런 데는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인원을 합격시키거든요. 대원외고라는 최고의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인원이 되게 많아요. 왜요? 외고라는 게 이렇게 무언가 서울 쪽의 외고 4, 5개가 서열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보여있는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숨어져 있는 것까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는 요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5% 이렇게 조금 적어 보이는 40%인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주요 대학교 중에요. 40%를 안 뽑아도 되는 대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등의 대학교가. 그래서 비율이 좀 낮아 보이는 거고요. 주요 대학교 대부분은 40%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 자꾸 수능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다? 라고 하면 수능 전형이에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이렇게 무언가 되다 보니까 요즘 수능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은 상위권 유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 경쟁이 촉발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정시 비율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학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교과 전형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어디야? 라고 봤더니 고려대가 정말 많이 뽑죠. 종합전형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어디지? 보면 서울대가 제일 많이 뽑아요. 교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이 교과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서울대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교과랑 비슷한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실제로 고려대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정시가 40%대의 주요 대학교는 육박을 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이거 아직 예비고일은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럼 교과부터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 그냥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돼요. 면접 보는 학교가 있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교과 100 위주로 뽑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전체 인원에서 약 10%대 아이들을 뽑는 이 교과 전형은 내신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간 친구 중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쪽에 충청북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이 어머님은 저쪽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첫째 아이가요. 저쪽에 공주의 한일고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 정말 명문고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를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해서 수능으로 아주대 의대를 붙은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열심히 내신 관리를 했는데 내신을 못 써먹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수능으로 아주대 의대를 가니까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첫째 아들이 너무 고생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요,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배정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도 의대 보낼 거예요. 둘째 아이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이름을 딱 봤죠.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동현이는요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신 뭐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비 고1 때. 그때 이 어머님이 물어봐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전교 1등을 하면 서울대 의예과를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지역균형으로. 그래서 이걸 받으면 경쟁률이 6대 1쯤 나오니까 합격할 확률은 약 20%쯤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고려대 의대가 있는데 고려대 의대는 물론 해마다 합격선이 좀 다르지만 1.2등급 내외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지니 1.2등급을 맞으려고 하면 10과목의 과목이 있으면 8개를 1등급 맞고 2개를 2등급 맞으면 1.2등급이 평균이 돼요. 이렇게 맞으면 고대 의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가톨릭대 의대도 실제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고려대학교는 4개 등급합 5, 가톨릭대학교도 4개 등급합 5인데 차이 하나가 뭐냐면 가톨릭대는 과학을 한 과목만 쳐주고 못 본 과탐 하나가 있어도 버리면 되는 건데 고려대는 2과목을 평균 내는 차이가 있어서 가톨릭대는 내신 성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현이한테 너는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니까 무조건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모두 다 1등급을 목표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게 쉬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의예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쉬워. 네가 배정받은 고등학교는 아마 의예과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야. 기본적으로 심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학력 수준이 그런 데 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두 다 1.0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모든 과목을 다 맞으면 돼. 보통 한 학기에 이렇게 내신이 매겨지는 과목이 6, 7과목 정도가 되니까 5학기면 한 35과목 정도가 될 거야. 모두 다 1등급을 다 받아와 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가 다 받아왔어요. 별로 안 어렵대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제일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는 경희대학교야. 3합4 세 과목을 합쳐가지고 등급합이 4니까 1등급 2개, 2등급 하나. 너 내신 1.0이니까 경희대는 붙어 라고 해서 작년에 원서를 쓰게끔 했죠. 작년에 합격자 커트라인이 1.04인가 그래요. 경희대가. 그럼 이런 얘기 뭐 1.04는 33과목이 있을 때 32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이 2등급이면 1.0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아이가 거의 커트라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아이는 1.0이었으니까 붙은 거죠. 가톨릭대 의에 붙었어요. 예비 15번인가 받았어요. 내신이 1.0인데 1.0인 동점자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고려대도 붙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서울대 의예과도 붙었어요. 그래서 4관왕을 한 거죠. 근데 2개를 떨어졌어요. 어디를 떨어졌냐면 연세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2개를 떨어졌습니다. 2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의예과 떨어졌고요. 1.0인데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여기 지금 교과 플러스 면접 여기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냐면 이 연세대는 내신을 등급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Z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의 표준 편차, 이 아이의 원점수 뭐 이걸 막 다 종합해갖고 자기들 산출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4개 대학교를 붙었어요. 당연히 지금 서울대 의대를 잘 다녀요. 이 아이는 대학 입시가 너무 쉬웠대요. 학교 일반고를 가서. 이런 무언가도 있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신 1.0이고요. 내신을 의예과쯤 가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예비 고1쯤 되려고 하면 지방 의대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1.3등급쯤 만들면 교과 전형으로 의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치대라든지 이런 쪽은 저쪽에 경북대 치대가 작년에는 1.7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커트라인은 그거보다 더 내려가요. 하지만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완화가 돼서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1.5등급쯤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과는 이렇게 내신 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2등급쯤 내신을 받으면 2등급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어떤 과목이 있을 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시험을 봤으면 5등부터 11등 정도를 하면 2등급을 받잖아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모든 과목을 평균적으로 2등급쯤 맞으면 정말 운 좋으면 아까 제가 고려대학교가 제일 많이 뽑는다고 했죠. 몰라요? 교과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붙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2등급쯤 되면 100% 붙는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100% 붙는 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면 건국대쯤 쓰면 거의 100%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신 2등급짜리 친구는 최소한 건대부터 사이에 고대 사이에 있는 대학교쯤에서 합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성대쯤 되는 대학이요, 2등급쯤으로 붙는 학과가 몇 개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에피소드예요. 작년에 성균관대 교육학과는요, 합격자의 70% 컷이, 문 닫고 들어간 애가 아니라 70% 컷이 4.95등급이었어요. 완전 펑크가 난 거죠. 이런 경우도 무언가 종종 있기는 해요. 너 어찌됐건 2등급짜리 친구는 이 정도 간다. 내신 3등급 정도는요, 3등급은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3등쯤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 되는 친구는 어디까지 가기가 어렵냐면 건국대, 동국대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홍익대까지는. 그 밑에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를 진짜 잘하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상명대, 이 레벨에서 안정적인 학과가 나와요. 그러면 내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교과 전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이를 이 강남의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요. 내신 3등급짜리 친구한테 야, 우리 세종대 가자. 저쪽에 한강 건너가면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국민대 가자. 북한산 밑에 공기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지역의 친구들은 거길 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 가려고 하겠죠. 왜요?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내신을 따기가 어렵겠죠. 학업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친구들이 정말 극상위권 내신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연대 면접형? 이런 데 써볼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 전형이다. 그럼 이건 어떤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학업 수준이,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는 지역의 아이들.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나 목동 정도를 제외하면은 서울의 22개 구가 실제로 학업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는 이런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전교과 반영한 학교가 있고 국영수사과 이렇게 반영한 학교가 있는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서강대, 성대 이상의 대학교는 전 과목이다. 한양대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계는 한양대가 좋은 대학이지만 문과 쪽 한양대는 서강대, 성대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빠지냐면요, 주요 과목이 아닌 건 빠져요. 그럼 주요 과목이 뭔가요? 국영수사과 플러스 한국사까지가 주요 과목이에요. 이거 6가지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진로를 만약에 경영학과로 잡았어요. 국어국문학과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과학 과목까지도 빠져요. 그것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자연계 친구는 뭐가 빠질까요? 사회가 빠져요. 단 뭐가 안 빠지는 거죠? 한국사는 안 빠진다 라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를 할 때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의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죠. 공통과학 교재를 무언가 구매해서 우리 아이 지금 무언가 1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2학기 내신은 저쪽에 영재고를 지원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2학기 내신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고1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영수사과 한국사에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죠. 공통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까지를
무언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려대라는 대학은 여기에다가 기술과정, 제2외국어 이런 과목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된다. 음악미술체육도 반영되나요? 물론 음악미술체육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과목들은 내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A 등급을 주고요.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약간 학습 부담이 줄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신경 쓰시면 되는데 최근에 입시 결과가 이래요. 한 1.78, 1.8 이렇게 무언가 나오는 학과들이 무언가 70% 컷이다. 그럼 이게 2022학년도니까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요거보다 인원이 조금 줄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잘하면 2등급쯤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건 뭐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예비 고일은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논술이나 수능은 아직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아직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학년에 입학할 때는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뭘로 대학을 가야 될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의 첫 번째는 내신 가지고 대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히 온당한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 학생부 내신이라는 건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4월 말쯤 되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봐요. 대부분 어린이날 이전에 끝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를 입학을 3월 2일 날 했어요. 입시가 얼마 남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내신으로 대학 가는 첫 번째 시험은 2달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시험 한 번을 망하면, 중간고사 시험을 한 번을 망하면 물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성적이랑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한 학기 성적이 나오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300명짜리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국어의 내신을 300명 중에서 30등쯤 했어요. 중간고사를. 그럼 이 아이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2등급이에요.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리려고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요? 1등급은 상위 1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잖아요. 그럼 300명이면 12등까지잖아요. 30등을 중간고사 때 했는데 남아있는 건 기말고사 하나인데 기말고사 성적이랑 합쳐가지고 무언가 12등 안에 들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말고사가 열나 시험 문제가 어렵고 내가 거의 100점에 가깝게 시험이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한번 망치면 무언가 기말고사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는 건 1학년 입학하기 전에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내신을 잘 받아 나가면 1학년 1학기 때 소기의 성과를 잘 얻었어요. 2학기 때도 성과를 잘 얻어가요. 이렇게 계속 가면 내신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외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계속 내신을 잘 받아서 서울대쯤 쓸 수 있는 내신을 확보했어. 이건 3학년 1학기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7월 달이면 끝나요. 7월 10일이면. 딱 끝내놓고 평소에 모의고사를 쭉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잘 보는데 우리 아이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를 수학과쯤, 서울대를 화공생명쯤 이런 데를 원서를 써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기대해놔요.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면 맘 편하게 수능 시험 볼 수도 있죠. 왜요? 무언가 마지노선으로 서울대는 하나 합격을 해놨다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우와 기대대로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되는 거죠. 안 보러 가면 돼요. 안 보러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 보러 가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내신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교과전형은 내신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서류라고 적혀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내신뿐만 아니라 무언가 비교과도 반영되는데 비교과까지를 합치면 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과가 쭉 나와 있죠. 비교과가 쭉 나와 있어서 비교과까지를 우리가 잘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성평가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체조심판관처럼. 우리 아이가 국영수사과라는 과목의 내신을 쭉 받아와요. 근데 나중에 종합전형 학과를 지원해요. 교과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내신 등급이 작으면 합격한다고 했어요. 무슨 과목을 잘 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종합전형은요, 사람이 봐요. 얘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학과를 지원해요. 그럼 뭘 잘해야 되는 거죠? 수학의 내신이 좋은지를 평가자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의예과를 지원하는 친구를 봐요. 대부분 친구들이 최상위 학과니까 내신이 다 좋을 거예요. 그럼 평가자가 뭐 볼까요? 의예과는 화학의 수업을 들었나? 생명과학 당연히 들었겠지? 이거의 내신은 어떻지? 라는 걸 보겠죠. 여기까지도 변별력이 별로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 아이가 의예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동아리 활동에서 혹시 의예과와 관련된 활동을 했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등등의 과목에 중학교 때도 있죠. 과목의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지? 공통과학 시간에 어떤 단원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언가 의예과랑 연결되는 무언가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으면 전공 적합성에 맞는 거구나. 우리 아이가 무언가 공통사회를 배우는데 인성과 관련된 무언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의사로서의 윤리와 관련된 무언가 책 독서도 읽었고 이것과에서 토론도 했어. 이런 등등이 있으면 여기서 무언가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잘 받는 건 기본인 거고 내신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런 비교과 항목들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다 중학교 때 학생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간소화가 되면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남아있는 건 요 크게 세 가지의 비교과 항목밖에 안 남았어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도 원래 있는데 봉사활동도 배제가 돼요. 그럼 요 세 가지 활동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활동에는 뭐가 많이 적히지? 학교에 수학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 적혀요. 아니면 내가 학급 회장을 했어요. 전교 회장을 했어요. 이런 게 여기에 적혀요. 회장을 했어요 라고 적히는 건 물론 안 한 거보다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1700개가 넘거든요. 그 회장은 1700명이겠네요? 1학년 때 회장이 1700명이고 2학년 때 회장도 1700명이겠네요? 반장은 그냥 소위 말해서 독인객인 다 반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활동을 우리가 할 때도 대학은 뭘 요구하냐면 했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언가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처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가 딱 끝났어요. 1학기가 딱 끝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을 영어가 1등급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1등급의 내신을 딱 받았어요. 이제 2학기가 된 거예요. 2학기가 딱 됐는데 제가 반장이에요.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종례가 딱 끝날 때쯤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내가 1학기 때 영어 내신 압도적으로 1등급인지 알지? 우리 반에 영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요번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가 좀 도움을 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월요일날 수요일날 학교에 남아가지고 같이 영어를 공부를 하도록 하자. 희망하는 친구들 남아 무언가 이렇게 하면 남들을 위한 배려라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율활동에 여기다 적어줄 수도 있고요. 맨 밑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 적어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무언가 적혀 있으면 요즘 인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학폭이라는 것도 가장 이제 화두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 실제로 이 아이는 이렇게 배려심이 뛰어난 친구야. 무언가 미화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줘. 뭐 이런 등등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뛰어난 친구야. 이런 등등을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여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담임 선생님께서 적으시는 거거든요. 자율활동 여기에도 의미 있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적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해야 되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항목들은 1학년을 마치면 한 번쯤 적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7월달 이럴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동아리 활동 선생님께 이 선생님께 무언가 의미 있게 뭔가를 적히게끔 만들려고 하면 봄보다 가을, 겨울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선생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업 역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업 역량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학업 역량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데 이 과목들은 이건 학업 역량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내신 등급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내신 등급은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몇 등급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몇 등급이고요?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요. 1학기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어떤 특기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적힌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 두 가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학업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업 성취도는 내신 등급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학업 태도나 탐구력에 대해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여기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내신 등급에 대한 무언가 확인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탐구 의지가 있는지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를 무언가 선생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요? 각인을 시켜드려야 선생님이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에 대한 이 세부 능력을 적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학기 때 무언가 공통수학에서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요. 무언가 함수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와 종합의 기본이죠. 끝나고 났어요. 친구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알다 보니 이 함수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멋진 공식 개념들은 누가 만들어냈을까? 수학자가 궁금해져요. 수학자를 찾아봤더니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거래요. 그래서 그 책을 무언가 찾아보기 시작해요. 왜요?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찾아봤더니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이외에도 무언가 심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그럼 이게 궁금한 거죠. 지적 호기심이 무언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이런 걸 선생님께 질문하러 가는 거죠. 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이 단원과 관련된 무언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다음에는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무언가 어떤 시인의 시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시인이 시를 하나만 쓰진 않았겠죠. 또 다른 어떤 작품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또 다른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세계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시는 제가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어떤 무언가 주제 위주로 무언가 시를 썼다고 선생님께 배운 것 같은데 이 시도 그런 유의 시인가요? 이 시에서 이 시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이런 무언가를 막 질문해요. 그럼 선생님이 적어줄 만한 뭔가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까지를 하는 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태도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일 중요한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언제 적어준다고요? 1학년이 끝날 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1학기가 끝날 때, 2학기가 끝날 때 2번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점점 더 우리 아이가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1학년 1학기 때는 요 정도 수준까지를 질문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또는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무언가 탐구하고 있다는 걸 계획을 좀 짜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판단 근거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은 요즘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요 대학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양식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하겠다라고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깊이 있는 전공 탐색을 지향한대요. 깊이 있는 전공 탐색은 고등학교 내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깊이 있는 전공을 탐색해야죠. 왜 탐색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까 나의 진로를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 2학년 때는 이런 쪽으로 내가 무언가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가 있게끔 무언가 찾고 무언가 독서도 해보고 무언가 여러 가지 관찰과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무언가 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역할 강조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무언가 탐구 활동에 뭔가 해당되는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발야구 반에서도 내가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꼭 동아리를 원하는 동아리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야구 반 이렇게 들어가요. 체육 선생님들 쓸 말이 별로 없으니까 킥력이 매우 우수해서 공을 멀리 참, 무언가 수비를 되게 잘해서 날라오는 플라이볼을 되게 잘 잡음, 뭐 이렇게 뭔가 적어줘요. 대학 입시에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발야구 반에서의 발야구의 특징이 뭘까? 라는 걸 우리는 본질을 좀 고민해 봐야죠. 발야구는 단체 경기죠.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단체 경기에서 중요한 덕목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협력일 수도 있어요. 갈등 해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무언가의 항목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림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 아직 예비 고1은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물론 현재 고2부터는 고대도 논술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논술이 없는 학교는 서울대가 U1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다 논술이 있다가 그 다음에 국민대가 또 논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논술이 계속 밑으로 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논술이 다 있는데 논술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 논술은요, 수학 위주로 시험을 봐요. 수학 위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논술 전형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연계로 대학을 목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도 학생부 교과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중요도가 거의 똑같지만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자연계로 대학 갈 친구들은 무조건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전자공학과 갈 거예요 하면 물리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화학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의예과 갈 거면 화학생명과학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 과목이 중요한 건데 논술은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수학이다. 자연계 친구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문과 계열의 친구들한테는 제시문을 읽고 뭐 공통 제시어를 찾고 무언가 여기 이 공통 주제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논술 시험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이건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측정한다라는 거죠. 1학년 때 친구들은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2학년 1학기쯤이 되면 우리 아이가 2년쯤 지나고 나면 내신 성적이 새 학기가 만들어지겠죠. 새 학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판단이 드세요. 아, 우리 아이 내신으로는 한양대 이상은 못 가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내신 가지고 뭔가 판단이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신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첫 번째 고민해요.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의고사, 평소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에이,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결정이 내려져요. 2학년 1학기쯤 되면. 그러면 정시 위주로 가야 되겠네? 라고 결론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수시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수시의 원서를 하나도 안 쓰나요? 논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이후가 되면 우리 아이가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도 논술을 쓰게 되는 거고요. 내신 가지고 아까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못 가겠구나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내신이 의미가 있어 라고 해서 우리 아이 내신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래서 건대는가 잘하면 중앙대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 디폴트로 무언가 고정된 값인 거죠.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두 학기 내신을 더 올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연대는 못 가냐? 라고 질문하면 고대는 못 가냐? 라고 질문하면 내신을 활용해서 정시로 될 때는 못 가죠. 근데 이 수시의 논술이라는 건 수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술 시험을 연대건 고대건 한양대 논술을 시험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대학 버리고 여기 논술로 합격한 대학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은 2학년 이후에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능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현재 수능하고 다른 수능이 무언가 개연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얘기는 안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 어머님 세대하고요, 예전 아버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꽤 중요했어요. 꽤 중요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꽤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나중에 학연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꽤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20대들을 가만히 보면요, 얘 이제 정말 명문고등학교, 그래서 민사고라든지 몇몇 명문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대학의 학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는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우리 아이가 내신 관리를 교과 위주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 학교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거고요. 우리 아이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발전하는 친구야, 이런 자사고를 보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는 친구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치동 쪽에서 지금 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도 낯선 환경을 보내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계속 고등학교를 보낼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신을 열심히 하려고 시도는 하셔야 되지만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지역의 고등학교, 자사고를 뺀 이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내신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는 뭘로 대학을 갈까 고민하냐고요? 수능으로 턴을 할까? 아니면 논술로 턴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지금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 고민을 무언가 좀 늦추시려고 하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1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행학습을 무엇보다 빠르게 하는 게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 불필요하게 수원, 수투, 미적 이런 선행학습을 하는 거 별 의미 없고요. 물리1, 물리2, 뭐 이렇게 화학1, 화학2 이런 고2 이후에 배우는 걸 지금 선행학습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1학년 내신에 해당되는 걸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KNS 학부모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